캠벨 23년도 필수이론 17회 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혈액에 대한 글입니다. 자, 혈액을 응고하지 않게 EDTA나 헤파린을 집어넣은 다음에 원심 분리하면 아래쪽에 세포 전체를 우리가 혈구라고 합니다. 99% 이상은 적혈구가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백혈구들이 차지하는데 그걸 버피 코트 부분이라고 부르긴 해요. 그냥 다 합쳐서 그냥 혈구라고 합니다. 그 외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합니다. 혈장의 대부분은 물로 돼 있죠. 92%는 물로 돼 있다. 자, 세포를 관찰해 보면 크게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는 모양이 워낙 독특해서 알 수 있고요. 혈소판은 굉장히 작으면서 뭔가 과립이 들어있는 형태면 혈소판이다 하면 됩니다. 백혈구는 다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핵을 가지는데 핵의 비율이 가장 큰 애를 림프구라고 하면 된다. 기타 별로 특징 없는 애를 단핵구라고 하면 되고, 핵이 3옆 이상 있으면 무조건 중성구, 중성백혈구, 호중구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름이 되게 많아서 헷갈리죠. 염색약 중에 중성을 좋아한다고 해서 뉴트로의 필, 영어로는 뉴트로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색깔을 가져가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가운데 핵이 2옆으로 돼 있는 이 아이가 보통 호산구에, 호산구는 핵이 보통 이렇게 2옆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성 염료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으로 염색되어 있죠. 호산구. 나머지 하나가 호염구겠죠. 여러분 뭐 칼라로 시험을 안 받기 때문에 잘 몰랐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도 칼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개를 합쳐서는 과립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래뉼로사이트, 과립구라고 하죠. 자, 이때 이제 각각의 세포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죠. 히스타민을 분비한다거나 알레르기 반응은 호염구이죠. 단핵구로부터 데스파 분화하죠. 맞습니다. 이 세포 중에서는 혈소판이 혈액 응고와 관련돼 있죠. 혈액 응고는 혈소판 이외에도 혈액 안에 들어있는 혈장 단백질들 필요해. 뭐 트롬빈이라든지 피브리노겐. 제가 물어볼 때 세포 중에서 물어봤으니까 혈소판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백혈구 중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은 호중구다. 이걸 좀 많이 틀렸던데 강조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요? 호중구가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전체 세제곱 밀리미터당 백혈구는 10,000개 정도 있는데 토탈 10,000개인데 그 중에 50% 내지 70%, 5,000개에서 7,000개는 중성 백혈구가 되겠습니다. 자, 혈액 응고 시작하는 그 가장 첫 번째 분자가 콜라겐이었죠. 콜라겐이 노출되면 여기에 혈소판들이 다라라락 달라붙어서 물리적으로 벽을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블라블라블라 기존에 있었던 단백질들이 활성화되는데 트롬빈이 활성화돼서 피브리노겐 X를 피브린 Y로 변화시키면서 혈병, 혈액이 떡이지면서 막히겠죠. 근데 계속 막혀 있으면 안 되니까 재생시킨 후에 혈병들은 이 플라즈민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끝. 3번은 그냥 외우라고 했죠. 폐에서 산소 분압 100, 이산화 40. 정맥혈은 이제 조직을 갔다가 돌아오는 피가 산소가 적은 피를 말하죠. 40에 46. 이 두 개는 외웠으면 해서 시험 문제 낸 겁니다. 외우세요. 자, 호흡. 단순 확산, 수동수성의 원리로 기체 교환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단순 확산은 화학자 픽스의 로우처럼 표면적에 비례하고 산소 분압의 차이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호흡. 하나의 주기 동안의 변화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했죠. 시험에 잘 나온다. 산소를 들이마실 때 외 늑강근이나 횡격막이 수축하면 폐포가 늘어나야 되니까 폐포 주변에 있는 이 탄력섬유는 늘어나야 되니까 이완. 그러다가 다시 호흡을 내쉴 때 위에 수축된 근육들이 이완되고 탄력섬유가 알아서 수축시키면서 폐포를 수축시키면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때 압력 변화 무조건 외우라고 했어요. 흡기 동안에 대기압을 760, 0이라고 했을 때 먼저 흉막각 내압의 압력이 PV인 NRT 공식처럼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딸려있는 폐포의 압력이 내려가다가 공기가 들어와서 다시 올라가더라. 호기 때 근육이 이완하고 탄력섬유가 수축하면서 흡기 근육이 이완하면서 흉막각 내압이 올라가면 탄력섬유가 수축하면서 폐포의 압력이 올라가는데 공기가 나가니까 다시 처음의 압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동안 공기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보통 한 번 숨을 쉬면 500 정도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다. 이것도 그냥 개형을 외워버리세요. 시험 잘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그 산소, 이산화탄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운반되는데 혈액에 산소는 잘 녹지 않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에 주로 결합해서 운반된다고 했죠. 이산화탄소는 혈액에 직접 녹는 게 70%, 헤모글로빈의 아미노기에 붙어서 23%. 그래서 이걸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의 형태다 이렇게 부르죠. 카바미노. 카바민은 이제 카르복시기의 형태로 아미노기에 결합해서 운반된다. 그래서 두 개를 합성어로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의 형태로 운반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설에 제가 자세하게 용어를 써놨어요. 70%는 혈장에 녹아서 운반되는데 중탄산 이온의 형태로 운반되죠. 끝. 오늘은 뭐 그냥 단순 지식형의 문제가 많네요. 8번은 제가 강조를 안 했더니 많이 틀렸긴 하더라고요. 예, 제가 강조 안 해서 좀 어려웠나 봐요. 호흡 조절의 중추는 연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자가 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나중에 강조할게요. 이산화탄소가 주된 호흡 조절 인자예요. 지식형입니다. 지식형. 연수는 직접 CO2의 농도를 감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직접은 못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실험을 해보면 CO2 농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호흡은 반응합니다. 연수는 반응하게 됩니다. 끝. 자, 9번. 9번은 위에 있던 거, 위에 여기 6번 문제를 외웠는지 묻는 문제고 실제 피트 기출입니다. 페포내압과 흉막내압 안 알려줬어. 이렇게 안 알려줘도 원래 대기압하고 똑같은 더 높은 아이가 페포내압이고 그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애가 흉막내압이다. 그래서 안 알려줬지만 실제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왔어. A와 B 압력 차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을 때 A의 압력만 알려주고 B는 안 알려줬는데 위에 표를 외웠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그릴 수 있겠죠. T2일 때 이 둘의 압력 차이가 T4일 때보다 훨씬 크죠. T2일 때가 더 크다. 그 다음에 점점점 제가 그려놨죠. 0부터 T2까지는 흡기, T2부터 T4까지는 호기죠. 외 늑간근은 T2에서 T3 구간은 호기 구간이니까 외 늑간근을 이완하고 있는 중이겠죠. 자, 횡격막이 가장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건 호흡할 때 횡격막은 위로 올라가 있다가 수축하면 아래로 내려가고 외 늑간근은 수축하면 바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 흡기 동안에 횡격막은 수축하면 아래로 내려가니까 가장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흡기말. 흡기말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흡기말은 이 그래프에선 T2가 됩니다. T2.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미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를 나타낸 것이다. 헤모글로빈은 S자 모양을 나타낸 이유가 첫 번째, 미켈레스 벤텐식의 4차식이다. 양성 협동 과정을 나타내서 그렇다. 미오글로빈은 1차식을 나타내 미켈레스 벤텐식 1차식이기 때문에 양성 협동 과정이 나타나지 않아서 전형적인 미켈레스 벤텐 그래프가 나타나죠. 그래서 미오글로빈은 단량체이기 때문에 양성 협동 과정 하지 않습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이거 이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 개의 단위체로 되어 있어야 하나의 단량체 기질이 붙었을 때 나머지 기질도 잘 붙는 것을 양성 협동 과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단량체에서는 양성 협동 과정을 절대 관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은 X가 됩니다. 산소 분압이 동맥계로서 100, 조직에서 20이라면 조직으로 산소 공급량 물어보는 시험의 모듈이었죠. 모듈.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하나의 변수밖에 안 줬으니까 100이랑 20 이렇게 해놓고 이 둘의 Y 값의 차이가 조직으로 산소 공급량이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그린 게 A 조건에서의 조직으로 산소 공급량이고 이 빨간 조건 100하고 20점 찍었을 때 B 그래프는 그 두 개의 점이 여기 빨간 점이랑 빨간 점이니까 B만큼 산소를 공급하겠죠. 그래서 B가 훨씬 더 많은 양만큼 조직으로 산소 공급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번. 나에서 산소 분압이 40mm/Hg일 때 혈액의 B의 pH가 낮아집니다. 이건 어떤 그래프도 마찬가지. 지금 이거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 곡선이잖아요. 그럼 pH가 뒤에 문제 나오지만 pH가 낮아지거나 온도가 올라가거나 토스리 BPC가 많아지거나 CO2가 많아지거나 그러면 산소하고의 친화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아래쪽으로 이동해. 그러면 단위 부피당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이동하니까 혈액 단위 부피당 총 산소량은 감소하겠죠. 감소입니다. 자, 배설계로 넘어갑시다. 질소 노폐물 그냥 외우라고 했죠. 해양 부척주 동물은 물이 많기 때문에 독성이 많은 암모니아를 희석시킬 수 있어서 암모니아 형태로 배설한다. 암모니아는 화학식으로 A이다. 포유류는 요소의 형태로 버리는데 화학식의 그래프로 그리면 B가 된다. 조류는 요산으로 버린다. 화학식은 C이다. 자, 그다음 12번 많이 틀렸던데 그냥 외우세요. 우리 혈액의 등삼투압에 가진
용액의 3첩은 300ml 오스보름입니다. 사람이라고 해줘야겠네. 여과의 패턴, 여과 제흡수, 분비, 배설인데 이 두 개는 바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분비되고 제흡수되기도 하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뒷부분은 조금 그냥 제가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은 풀 수 있을 거고 아닌 사람은 좀 선생님이 의라고 안 했는데 이 문제 왜 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강조하고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앞으로 더 배울 거니까 뒷부분의 문제를 혹시 내가 잘 모르는 것 같네 라고 해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폐포 환기량은 그냥 공식 외우면 됩니다. 호흡수 분당 몇 번 호흡 쓰는지 곱하기 그 호흡수 곱하기 1의 호흡량 보통 500ml 정도 되죠. 거기서 전도계가 차지하는 부피 폐포가 아닌 전도계가 차지하는 부피 한 150ml 정도 뺀 숫자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당 폐포에 도달한 공기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폐포 환기량은 분당 폐포에 도달하는 공기량을 의미합니다. 끝. 자, 12번으로 되어 있는 거 동맥경화는 혈액에 LDL이 많을 때 이 LDL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축적될 때 많이 생기죠. 그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식세포가 기름을 먹어서 세포 안에 기름이 많이 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펌셀이라고 합니다. 거품세포. 그러다가 혈관벽이 점점점 딱딱해지죠. 염증 반응 같은 게 생기면서 내피세포가 증식하면서 혈관벽이 딱딱해지죠. 자, 10번은 그냥 외우면 되죠. 호영군은 알레르기, 호산군은 기생충, 적혈군은 산소이라탄소 운반, 호중군은 식세포작용 외우면 되고 확산의 원리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이제 화살표 끝이 잘 안 나와 있던데 그죠? 우리가 보통 호흡을 쉴 때 한 번 들이마시다 내쉬다 5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요만큼을 우리가 1의 호흡량이라고 하죠. 그보다 더 마실 수 있는 공기량을 흡기의 예비용적이라고 하고 원래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내쉴 수 있는 것을 호기 예비 용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흡기 예비 용적 최대값부터 호기 예비 용적 최소값까지의 차이 화살표에서 안 나왔던데 이걸 폐활량이라고 하고요. 평상시 숨을 쉴 때 남아있는 공기량을 기능적 잔기량 최대로 공기를 내셨을 때도 남아있는 공기량을 잔기량 residual volume이라고 합니다. 잔기량 되게 중요한 수치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페이지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 낮추는 조건 외우면 됩니다. 그냥 외우세요. pH가 낮았을 때, CO2 올라갔을 때, 2, 3BPG가 많아졌을 때, 온도가 높아졌을 때. 이번에 외우라고는 안 했는데 외우면 좋습니다. 뭐 꼭 외워야 되는 내용은 아니야. 암기로 나오진 않습니다. 자, 10번 미오글로빈, 남아, 태아, 모체, 헤모글로빈, 산소 편화도 곡선 이것도 제가 이번에 시험 낸다고는 안 했죠. 이렇게 각각 그리면 됩니다. 암기해서 그리면 되죠. 자, 13번은 피트 나왔던 CO2 운반 과정에 대한 질문인데 CO2는 산소랑 마찬가지로 어딘가의 막을 통과할 때 확산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결국 세포질까지 이산화탄소는 확산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바깥으로 나온 CO2가 탄산, 중탄산 이온을 형성할 때 효소인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 탄산 무소화 효소에 의해서 될 수도 있는데 적혈관은 효소가 있어서 효소가 시켜주고 밖에서는 그냥 됩니다. 우리가 물에다가 CO2를 강한 압력으로 넣으면 탄산 생기잖아요. 그래서 혈장에서도 그냥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효소 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응 속도는 좀 느려요. 많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대부분은 적혈관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중탄산 이온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적혈구에서 운반되지 않고 혈장으로 운반되는 이유는 적혈구 표면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음이온 공동 수송체에 의해서 혈장으로 나가기 때문이고 그때 Cl-가 적혈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X는 Cl-가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아니구나. 네프론의 그 조직 구성 쓰는 건데 네프론은 빨간색 사구체부터 시작해서 사구체에서 걸러진 보먼 주머니, 그다음에 근위세뇨관, 그다음에 헬리고리, 하행지 상행지, 그다음에 원위세뇨관 따라가면 여기에 더 멀리 있는 여기가 원위세뇨관이죠. 여기까지가 우리 네프론이고 집합관은 사실 네프론이 아닙니다. 사구체 빼고는 나머지는 다 세뇨관 유래 관 구조물의 위치에 따른 명칭인데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번에 시험 직접 내진 않았지만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다. 자, 제가 요거 마지막 페이지는 이 6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하세요. 해설이 필요한 건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2021년 기출 나왔던 4번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다음은 혈액세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본 실험이다.
자, 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염색약인데 여기는 메틸렌블루랑 에오신이랑 아주르비가 혼합되어 있는 염색약입니다. 지식형인데 메틸렌블루는 염기성 염료입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분자죠. 그래서 얘는 핵산 마이너스랑 결합해요. 그래서 얘는 핵을 염색합니다. 진한 파란색이고 에오신은 산성 염료고 얘는 옅은 레드예요. 둘이 같이 염색이 되면은 진한 파란색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여요. 얘는 레드라고 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약간 분홍빛에 가까웠고 약간 투명도가 있게 염색이 됩니다. 투명도가 한 50% 정도 되게 염색이 됩니다. 자, 그런 염색약을 가지고 혈액세포 염색할 때 혈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 그 다음에 세포가 겹쳐 있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얇게 펼치는데 이걸 도말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얇게 펼치는 것을. 그 다음에 70% 에탄올을 넣는데 우리 염색약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세포가 구멍이 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한번 말한 것 같은데요. 구멍을 내야 되고 근데 구멍이 나면 안에 있는 애들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안에 있는 애들을 다 한꺼번에 묶어줘야 된다고 했죠. 이걸 고정 과정, 픽세이션 과정이라고 했는데 70% 에탄올을 집어넣을 때 이제 고정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자액을 떨어뜨린 후 염색을 하게 되는데 염색은 항상 고정 다음에 돼요. 그 다음에 잘 염색되지 않은 건 당연히 씻어놔야 되겠죠. 전체가 다 진하게 보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커버글라스로 덮고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적혈구가 대부분이라서 핵이 없고 도난 모양처럼 생긴 B가 적혈구가 되고요. 여기 혈소판은 관찰을 못했네요. 그 다음에 핵을 가진 세포 중에 제가 핵이 크고 세포질이 작은 비율로 되어 있는 애들을 림프그라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핵을 봤더니 핵이 3엽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호중구가 되겠죠. 그래서 A, B, C 찾았는데 얘네들은 모두 다 조혈 모세포로 만들어지는데 조혈 모세포가 조금 더 분화하면 림프구성 줄기세포 그로부터 림프구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이건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하지니 꼭 외우진 않아도 된다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도 그냥 했으니까 그냥 문제를 내봤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우면 이건 안 해도 돼요. 조혈 모세포에서 조금 분화되면 골수성 줄기세포가 되고 얘가 나머지 혈구들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외우려면 림프구성 줄기세포는 림프구만 만들고 나머지 혈구세포는 골수성 줄기세포가 만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름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골수성 줄기세포는 골수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야. 그냥 이름을 골수성 줄기세포라고 하자 한 겁니다. 그냥 외우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하면서 다 했네요. 메틸렌블루는 염기성 염료고 70% 에탄올은 고정 과정이고 A는 아까 호중구, B는 적혈구, C는 림프구였습니다. 앞에도 나왔었는데 백혈구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은 호중구 A죠. 자, B와 C는 금방 했습니다. B는 골수성에서 만들어지만 C는 림프구성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C는 림프구성 줄기세포에서 만들어져서 5번은 틀린 보기. 호염구는 히스타민 분비하고 알러지와 관련돼 있다. 6번 맞습니다. 줄기세포에서 A세포로 분화하기 위해서는 A세포가 뭐지? 아, 이거 잘못 냈구나. A가 아니라 B가 되겠습니다. B세포로 분화하기 위해서 적혈구로 분화하기 위해서 간에서 분비되는 EPO가 필요하다. 문제가 잘못됐네요. B로 고치셔야 됩니다. 해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